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임종석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종석 씨 관련 속보가 떴습니다. 임종석 씨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 당의 결정이란 건 뭡니까? 서울 중성동구 갑에다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현희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거 그걸 수용하겠다. 지금까지 임종석 씨는 거기가 마치 자기가 자기의 사유지인 양, 자기의 영지인 양, 자기의 경선을 해야 된다. 거기는 전략 선거구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 공천 심사 이것도 안 받았습니다. 신청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지만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지만 이재명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무슨 자기의 대항마, 자기의 라이벌, 뭐 잠재적인 당권 주자 임종석을 쳐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임종석 또는 뭐 임종석이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쳐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임종석의 친구 홍익표가 거기에서 삼선을 했고 이번에 서초구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규 이재명이 당대표로 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당규에 의해서 여기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고 전략 선거구이기 때문에 공천 심사 신청을 안 받았고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근데 전현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종석이는 자기를 공천 안 줬다 해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과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이 영상을 올린 지가 불과 지금 8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한 11시, 10시 반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신낙성 연대의 가능성이라고 올렸습니다. 이낙연과 임종석이 합세할 경우 호남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소한 2016년 국내임 안철수 돌풍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주와 전남을 이낙연과 임종석이 훑고 다닌다면 광주 전남에서는 최소한 그들의 텃밭 근거지를 마련할 수가 있고 유의미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는 취지의 분석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이 임종석 씨가 이 아침에 했다는 게 지금 이렇게 속보로 날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씨는 여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식견, 정무적 감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만 갖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임종석 씨는 그 비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첫째는 임종석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임종석 씨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임종석을 자기의 라이벌로 부상할까봐 쳐냈다는 그런 주장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임종석 씨의 지난 정치 이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씨는 전대협 의장, 뭐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다, 미리북시켰다 이런 걸로 해서 깜빵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0년에 34살, 우리 나이로 34살, 만 34살, 우리 나이로 아마 35살 그때일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04년에 서울 성동구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왜? 한양대 총학생회장, 한양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동구에서 국회의원 2번이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돈 문제가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결국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무죄입니다. 그 보좌관 돈 문제 이런 거 삼호저축은행 게이트 이런 거에 연루됐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2012년도 민주통합당인가 통합민주당인가 한명숙 체제에서 사무총장직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소위 말하는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에 2014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한테 붙었습니다. 박원순 캠프에 붙었다가 박원순이 재선된 뒤에는 정무부시장으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꿔다놓은 보리자루 신세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측근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시민사회단체 세력들, 그 세력들 틈바구니에서 임종석이가 버티질 못했다. 자기가 꿔다놓은 보리자루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을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종석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2016년 서울 은평구 갑인가 을인가 저 강병원 지역구 있습니다. 강병원이라고 그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경선을 붙었습니다. 졌습니다. 경선에서조차 졌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쪽에 붙어가지고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한 1년 좀 넘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2018년인가 그만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 총선 전에 종로 평창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요 지금 임종석이가 이사한 종로 평창동 그 집 전셋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평창동으로 이사해서 종로구에서 나올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종로 지역구에서 정세균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정세균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포기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정계 은퇴, 뭐 제도권 정치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종로로 이사한 건 뭐고 평창동에서 굳이 왜? 아니 돈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왜 그 부촌인 평창동에 단독주택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종로로 이사를 갔을까?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이는 2008년 이후로 이 사실은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과는 끈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재인의 비서실장 노릇을 1년 좀 넘게 했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직 날라간
그 떨어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권과 인연이 없고 2012년 당시 사무총장직을 그만둘 때로 계산해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다. 다만 이 사람이 전남 장흥 출신이고 물론 거기에 그렇게 뭐 기억도 없을 겁니다. 자기 뭐 장흥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기억이 없을 텐데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서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쨌든 고향이 전남 장흥이라고 계속 그 주장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교적 나이가 젊습니다. 1966년생. 우리 나이로 지금 59세입니다. 아직 60이 채 안 됐습니다. 전라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뭐 이낙연 나이가 너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정확한 제가 생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950년생인가 51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벌써 우리 나이로 몇 살입니까? 74 아닙니까? 75, 74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낙연은 나이도 많고 지지율도 별로 신통치 않고 대중적인 이런 인식도 그렇다. 그런데 임종석이하고 같이 이렇게 합친다면 두 사람의 장단이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최소한 광주 전남을 이렇게 석권할 수 있다. 광주 전남을 석권한다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진짜 민주당 김대중당을 봉헌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거 정통 민주당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어제 제가 내렸던 분석이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임종석은 또 오판을 했습니다. 무슨 오판을 했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오판 아주 심각한 오판.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울 리는 없지만 그냥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뭐 제가 직접 하면 저도 물론 그 멍청한 선택을 하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 두는 거 훈수 두는 사람한테는 그 판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아직도 이재명을 잘 모를까? 이재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또는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 대한 오판입니다. 자기가 이재명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가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으로 변질된 또는 변화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신에 자기가 이 당권을 접수할 수가 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문이 당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이런 오해, 이런 희망회로 이걸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식 명칭, 정식 당명으로 제가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재명 당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재명 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우리가 알던 삼김시대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저기 부산 경남 그 친노 세력들이 접수를 했고 이제는 이재명을 배후에 그 누가 있습니까? 무슨 정체불명의 개딸들, 정체불명의 한총령 세력들, 그 다음에 이재명은 지금 위헌정당, 종북정당, 이적 세력으로 판명돼서 해산돼 통진당의 후신격 진보당과 지금 손을 잡고 그 진보당에 있는 애들을 지금 국회로 입성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이 닿는 경기동부 연합 여기 애들과도 이재명은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명이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서 이 민주당은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당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종석이나 그 누구나 뭐 친문이나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오판을 하고 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정치 관련 칼럼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젠가 그젠가 이재명의 민주당 물음표하고 대통령도 정당의 주인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 내용이 제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당이라고 불렀던 이유, 지금 그 이재명 당에서 임종석 등 친문 비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너무나 취지가 같아가지고 이걸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의 민주당 대통령도 정당의 주인은 아니었다. 이걸 제가 이제 부분 발췌를 했고 최대한 축약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 민주당을 충격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결과가 공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역 의원 평가단은 대부분 이재명 성향의 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예의는 물론이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대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성한용은 우리가 잠시 깜빡한 저도 망각하고 있던 이재명의 충격적인 발언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그 시간 때문에 그동안에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흐른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두 다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성한용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성한용 기자가 이 대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한용 기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20일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한 뒤 한 식당 앞 단상에서 갑자기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재명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갖지 않은 호롤단신으로 먼지 털듯이 털리면서 우리 사회 소수 기득권자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제가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속에 갇혀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이재명이 이 민주당이라는 이 틀에 갇혀가지고 지금 별로 그 운신하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결국엔 이재명 무슨 말을 하느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었다. 저는 이제 이 칼럼 제가 뭐 한겨레를 그렇게 자주 보겠습니까? 그리고 성한용 기자가 쓴 칼럼 이걸 또 뭐 주의 깊게 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를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재명은 왜 그럴까 했던 그런 의문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분명 그런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풀렸다 그겁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이 이재명의 발언,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이재명의 발언 그겁니다. 성한용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을 꿈꿨던 것입니다. 대선 패배 직후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된 것도 8.28 민주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것도 되짚어보면 이재명 민주당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재명발 공천 파동의 근본 원인도 이재명 민주당 만들기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유권자 중에는 조국 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읽힌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당을 걱정하면서 이 칼럼을 쓴 겁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또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임종석의 오판, 아주 중대한 오판. 이재명을 너무 쉽게 받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이재명 지금 온갖 논란에도 꿋꿋이 한결같이 비명행사 이런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이런 걸 봤을 때 총선에서 진다? 여러분들 총선에서 진다는 기준이 뭡니까? 몇 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얻으면 총선에서 지는 겁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기 마련이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패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이 전국적인 판세에서는 약간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약간 낙관할 수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선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당은 통진당 후신 세력들과도 이렇게 손을 잡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력들의 표까지 긁어 모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양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 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장악하려는 세력, 이런 세력,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맞붙는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100석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그런 일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참패를 했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격인 정당들에서 그동안에 총선에서 얻은 성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몇 석을 얻어야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몇 석을 얻어야 대참패라고 할 수 있는가? 몇 석을 얻어야 이재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이 물러납니까? 이재명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이재명 덕분에 국회에 진출한 한총련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 경기 동부 연합 세력들, 통진당 후신 세력들 이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응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그전보다 더 늘었고 이재명은 도대체 물러날 생각이 없고 참패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본심을 해석할 수 있는 발언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박근혜를 존경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 줄 알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말장난, 대국민 말장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내로남불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냐 그겁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까요? 성한용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했던 그 행복, 언행들이 여러분 상식에 비춰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성한용 기자 그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안팎에는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층이 두텁게 존재합니다. 총선에서 저도 민주당을 살리려면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이겨도 총선에서 저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이겨도 걱정 저도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왔던 정치인 이재명 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성한용 기자가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예상되는 행보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이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 이재명 당 안에서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재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정말로 낮습니다. 정말로 낮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통 사람의 보통 시각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이 보통 시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오판, 이재명에 대한 오판, 현재 전국에 대한 오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에 대한 오판, 여러 가지 오판을 한 끝에 이런 최악수를 뒀습니다. 뭐 제가 안타깝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은 이미 이재명의 공천, 이재명 당의 공천에 불복한 듯한 행태를 보였고 지금까지 야외에서 선전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당의 결정에 무슨 수용한다, 승복한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 개딸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 이낙연이 수박대장이라고 한다면 임종석이는 이제 수박부대장이 됐습니다. 그 수박부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에 잔류한다고 한들 그 누가 그 사람을 반겨주고 그 누가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 누가 그 사람을 환영하겠습니까? 정말로 정치적으로 큰 오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